특전사 출신인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히 추락한 20대의 지지율을 구하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 29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서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국정 운영 능력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추월했다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지요. 특히 20대 남성 국민들이 유독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1월 1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급해진 문재인은 신병훈련소에 방문을 해서 어리고 순진한 20대 초반의 한국 남자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아부를 떨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이 순진한 한국 남자 20대 신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니네들 급여도 좀 올려줬지? 그리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해줬지? 자, 어때? 너희들 혜택 좀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색을 좀 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는 아니라서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군대를 다녀와도 국가에 봉사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과 대우를 해주지 않는 국가 정책에 불만이 있는 거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시간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 알면 알수록 아주 자괴감이 심하게 드는 5.18 신분제도, 5.18 유공자가 마치 사회적인 특별 계급이 되어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취업에서 5.18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죠. 이 무슨 21세기형 민주화파리 5.18 음서제도입니까? 음서제도가 뭐냐? 음서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심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과 처족을 과거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출신 성분을 고려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왕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또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다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평등과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데 한국판 5.18 음서제도가 평등한 제도입니까? 5.18 음서제도는 대한민국을 조선과 같은 신분제 사회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5.18 음서제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상대적인 차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유와 평등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분제 소수 양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양반 독재 국가인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누가 미래를 계획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군대에 간 한국 남성들을 모조리 비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가관을 갖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남자로서 당연히 가야지 하고 군대에 간 놈들만 병신을 만든 판결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국의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자국의 국민의 절반인 남성 국민을
집단적인 비양심자, 아니 집단적인 병신을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할 짓이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기가 한국 남성들에게 집단적인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신병 교육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겨우 월급 좀 올려주고 군 복무기간 단축해줬으니까 나 좀 많이 좋아해줘야 돼. 이렇게 지지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 표정들 좀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느낌이죠?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 표정들 보세요. 특히 이 친구 보십시오. 뭔 뻘소리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삐딱한 표정으로.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굉장히 표정이 의미심장하죠? 차라리 김대중 때 없어진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라고 문재인이가 저렇게 신병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 한심한 것이 이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한다는 말이 이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겨우 한다는 말이 휴대폰으로 뭐 가족과 여자친구랑 전화통화하면 좋겠죠, 여러분? 뭐 유치원 애들 앞에 앉혀놓고 얘기합니까? 응? 그리고 겨우 지금 20대에 군대에 와 있는 남자들은요. 뭐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할 미래에 지금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을 이따위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발. 자, 유시민도 얼마 전에 20대 남자 비하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좌파 진영에 있는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지도자들은 겨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을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게임이나 하는 그런 수준의 애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한국의 남자들은요, 군대를 갈 때 겨우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걱정하고 그런 거 소심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하는 고민은 뭐냐면 군대를 제대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인연이라는 빈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또 이미 사회는 저만치 2년이나 앞서 나가 있는데 내가 그 빈 공백을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저렇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래 생산성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조금 소수점 단위로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료는 결국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더욱 걱정하고 계획하면서 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국민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겨우 뭐 여자친구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게임이나 하는 줄로 아는 그런 지도자가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게 지도자의 정신 상태입니까? 응? 청년을 저렇게 모아놨으면 비전을 제시해야죠.
지금 이 친구들 표정 보십시오. 얼굴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 그렇게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참 달달하죠.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느낌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 표정 보십시오. 총이라도 있으면 당장 가서 쏴버릴 듯한 눈빛이죠? 지금 이 친구들이 뭐 맨날 게임만 하고 여자친구 꽁무니만 쫓아다니느라고 5.18 음서 제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세요? 지금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친구들, 이 세대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겨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게 해주겠다. 뭐 휴대폰으로 전화통화하게 해주겠다. 뭐 이따의 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IMF 이후에 최대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웬만한 좋은 기업들은 민노총이 장악을 해서 그마저도 노조 직원에 대한 고용 세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급의 양질 일자리는 5.18 음서제도, 민노총 음서제도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고 그나마 있었던 알바 자리들도 시급 1만원 공약을 너무 열심히 지키는 문재인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알바라든가 일용직 일자리들은 조선족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또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라 라고 해도 96%가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긴 뭐 이 한국에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은 죄다 중공에 팔지 않나. 또 뭐 있는 좋은 기업들은 또 외국으로 다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내쫓는 마당에 누가 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 젊은 친구들은요, 제대한 이후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뭐 여자친구 떨어져 나갈까봐? 엄마 아빠한테 전화 못할까봐? 그런 거 걱정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20대에 추락한 지지율을 구하기 위한 특명을 받고 신병 교육대를 찾은 문재인은 떠나간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내리지를 말든가. 물론 문재인이 그 판결을 내린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지만 이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의 입맛과 같은 맥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건 문재인이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판결 내용 아닙니까? 응? 아니 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자꾸 지지율을 달라 그래? 응? 지금 청와대에 가면 이러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병들이 이 문재인에게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죠.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이 친구 보세요. 막 아주 격렬하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도 보십시오. 막 난리가 났어요. 응? 마치 이 장면이 문재인을 향하는 환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묘사가 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연출입니다. 의도적으로 문재인을 환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거. 홍진영입니다. 저 친구들이요, 지금 문재인을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영상통화를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홍진영과 통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진영이 등장을 하자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이죠. 문재인 보고 환호한 게 아니고요. 홍진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문재인은
급락한 20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병 교육대를 찾아가서 이런 연출된 장면들을 만들면서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금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재인은요,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다 큰 성인이고 세상 물정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죠? 게임만 하고 여자만 쫓아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의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 바보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가 저 아이들을 바보로 키우기 위해서 그 많은 공과 투자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젊은 세대 믿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이 세계 2위라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젊은 청춘들 충분히 똑똑하고 지적 능력 있고 세상 물정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이 다급하게 추진한 20대 지지율 구하기 특명,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